고생대 바다에 있던 몽골의 고비 사막, 땅 위로 솟아오른 해저지청 장관과 수정이 반짝이는 신비로운 석회암 동굴, 그리고 황금빛 모래 언덕까지 고비 사막이 간직한 풍경 속에서는 장구한 지구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몽골 초원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나라에서 직접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바로 위구르한테 요청했어요. 풀과 물을 따라 끝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삶과 유목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몽골의 대초원. 온만이 밤에 온 우리와 멀고도 가까운 몽골 유목민의 역사를 만나러 지금 그곳으로 떠납니다.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몽골은 초원과 유목 그리고 징기스칸으로 기억되는 나라이죠. 몽골 고원은 흉노, 선비, 돌걸, 위구르, 그란 등 수많은 유목 국가들이 나타나고 사라진 땅입니다. 이런 초원에서 징기스칸은 어떻게 세계제국을 세웠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오늘의 첫 여정은 후허노로에서 하르발가스로 향합니다. 해발 평균 1000m,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몽골 고원은 그 면적이 내몽골과 합하여 우리나라의 약 27배나 달하는데요. 몽골에서 중국 내몽골 자치구까지 초원을 비롯해 사막, 고산지대 등을 포함한 강활한 땅이지요. 보이는 건 끝없는 지평선의 초원과 하늘뿐, 단순하지만 이 속엔 무수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새끼를 낳으며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초원을 달린 민족이 있죠. 바로 유목민들입니다. 지구상에 아마 마지막 남은 우리 유목 생활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몽골 초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목 제국이라는 게 흉노족부터 해서 2200년쯤 됐거든요. 2000년이 넘는 그 전통을 가진 인간의 삶의 형태를 온전히 보존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몽골 초원. 과연 그들은 이 초원 위에 어떤 제국을 세웠을까요? 그 제국의 이야기를 유목 제국의 최정점이자 몽골의 시작과 끝인 징기스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고향 헨티 아이막으로 가는 길, 초원 위에 가젤대가 저희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 드디어 헨티 아이막의 후허노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태무진이라 불린 한 사내가 칸의 자리에 오른 장소이지요. 이로써 후에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 제국을 건설한 강력한 군주 징기스칸이 탄생한 것이죠. 징기스칸이 왜 위대했는가 하면 가족주의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능력별로 인재를 등록한 거예요. 10만 대군을 이끌고 20년 동안 이 사막을, 이 유라시아 초원을 횡단했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살육전이 일어나고 죽고 사는 게 매일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중요했겠어요. 네. 그때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주의에 빠졌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20년 동안 모든 산업을 단합하고 효율성 높이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은 그를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하는 세계의 전략가로 만들어준 곳이기도 합니다. 징기스칸이 그 고향 같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 장소가
바로 순수한 스텝 지방이 아니고 나무가 있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벌써 산림에서 하는 그런 전술을 익힌 거예요. 단순한 초원 스텝의 전술이 아니고 숲에서 싸우는 거하고 이 스텝에서 말 타고 싸우는 건 양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징기스칸은 어린 시절에 두 환경이 있는 그런 데서 살아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측면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것이 어릴 때 그런 환경을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징기스칸의 상을 중심으로 뒤로는 거의 짙게 36명의 조각상이 빙 둘러 있습니다. 모두 네로나라는 영웅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칸의 후예가 있습니다. 남송을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운 몽골 제국의 완성자 쿠빌라이 칸과 팍서 몽골리카, 즉 몽골에 의한 세계 평화를 실현한 성종 테무르 등입니다. 예, 있네. 자, 우리하고 많이 관계 있죠. 태권 테무르. 우리나라 대청도에 귀향까지 왔어요. 얼마 전 드라마로 나와 유명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고려 때 인물 규황후의 남편이자 원나라 마지막 대칸이죠. 아유시리다르, 규황후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원나라가 망했지만은 북원으로 퇴각하고 나서도 명나라의 주력 부대 15만이 이 북원까지 출동하는데 다 괴멸이 됐어요. 아유시리다라와 그의 뒤를 이은 토구스 테무르는 원나라 중흥을 도모했는데 이런 활동이 우리 역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나라의 그 잔존 그 무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바로 아유시리다라가 다 연결을 해갖고 다시 베이징을 탈환하려고 했었어요. 거의 한 10년 이상 그런 그 기획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좌절된 게 바로 나가추의 20만 대군이 명나라에 투항했던 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20만은 엄청난 군사잖아요. 그리고 또 남았던 많은 그 군사를 모아갖고 태국스 테무르가 불훌루이로 옮겨왔는데 그걸 명나라가 다시 급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명나라 15만 대군이 급습을 해갖고 이 군사가 이 토구스 테무르 군사가 10만 명이 포로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1388년 5월 달이고 그 한 달 후에 4월 달이고 한 달 후 5월 달에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사건이 아주 그 연장선상에 있고 이건 아주 자명한 거죠. 왜냐하면 이 원나라 세력이 남았던 세력이 완전히 붕괴돼가는 과정을 도미노처럼 붕괴돼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그걸 이성계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군을 한 거죠. 그렇게 북원이 멸망하고 이들은 100년 동안의 중국 지배를 끝내고 고향인 몽골 초원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들며 세계사에 바람을 일으켰던 몽골 제국 외에도 이 초원 위에는 많은 유목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기병 중심 부족 연합인 흉노 제국을 시작으로 선비, 유연, 돌고를 거치며 위구르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중앙 유라시아의 중심 지역에서 동서의 문화와 유목과 농경 문화를 융합한 수준 높은 문화를 형성한 위구르 제국. 이들은 중앙아시아의 민족으로는 최초로 성곽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위구르 성 하르발가스입니다. 거의 폐허와 같이 터만 남아 있었지만 우리나라 종로구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사실 계속 이동해 다니는 유목민들의 특성상 이런 성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성을 쌓지 않죠. 근데 위구르족들은 이쪽에서 그 성을 쌓고 100년간 문화를 이루었죠. 근데 위구르 제국의 수도로 하기에는 성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 넓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성 안에는 장인들이나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안에서 그냥 살았고, 실제로 위구르의 지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성 바깥에 살았다 그래요. 그건 바로 유목이라는 자신들의 본래 습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본성은 세계사에서 민족 대이동을 가져옵니다. 투르크족의 서진을 촉발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840년경에 있었던 이 위구르성의 붕괴입니다. 키르키즈족에서 위구르성이 붕괴되면서 이 일대에 있던 위구르족들이, 위구르족은 돌골족의 한 지파입니다. 그 돌골족, 즉 위구르족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러한 위구르족들의 서쪽의 이동을 역사학자들은 투르크의 서진이라고 해요. 투르크족들이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 세계하고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투르크 서진에 의해서 투르크족의 이슬람화, 이것이 이제 이 중앙유라시아의 종교적 그 색깔을 이제 결정짓는 거죠. 이런 위구르 제국은 한때 중앙아시아 서부의 카스피해 유역에서 만주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 위세는 대단했죠. 위구르성의 아마 막루에 해당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위구르족들이 그 항상 한창 번성할 때는 당나라 그 알록산하고 사사명이 난 있잖아요. 그때 당나라 그 당왕조가 아주 위태위태했어요. 그때 당나라에서 직접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바로 위구르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위구르족들이 아주 그 풍전등화 같은 당나라 제국을 그 알록산 사사명의 난에서 구출해줘요. 그래서 상당히 막강한 그 무력을 가져 있었고, 그다음 위구르족들은 소고도인이 일반적으로 이 실크로드의 중개 무역상을 해서 번성했는데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위구르족들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도 1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840년 기근과 내란이 겹친 위구르 제국은 키르키즈의 침략을 받게 되죠. 이로써 그 찬란했던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이 초원 위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흔적만 있는 위구르성을 보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모든 지상에 있는 존재가 그렇듯이 자연이 허용한 시간만큼만 존속하다가 다 사라지는 거죠. 공룡이 그랬듯이, 몽골 세계제국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여와 있는 위구르의 수도인 이 유목 제국도 다 자연이 허용한 시간만큼만 있다가 무대 뒤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들이 만든 제도와 문자가 몽골 역사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결국 유목제국의 출현으로 우리 인류의 문명 교류는 또 한 단계 발전해 나간 겁니다.